일본 미야자키 현역 경찰서에 한 통 전화가 왔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본인은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면서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신고한 아들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미야자키현 다카치오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아들 미카는 본인도 서둘러 고향에 내려가 볼 테니 꼭 연락을 해주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카치호조에 있는 호세이 히비키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경찰은 주위를 둘러봤으나 근처 주민이라고는 대여섯 가구만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무언가 쾌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을 때 집안은 너무 비참한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3명의 남성이 죽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집의 가장으로 보이는 노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대략 70은 넘어 보였고 그 머리는 잘려져 있어 거실에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로 보이는 남성은 거실 한쪽 구석에 비참하게 죽어 있었고, 이 사람 또한 머리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20대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집안에는 3명의 남성의 시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집 밖에는 이 집 가장의 부인으로 보이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자상을 입은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사망한 여성은 목이 졸린 상태로 상당히 자극적으로 살해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천천히 고통스럽게 즐기면서 죽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신은 너무 어린아이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6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신원은 노인 72세, 이 집의 가장 보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차남의 부인, 차남의 2 자녀였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가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 사람도 죽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차남도 같이 거주했으나 차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남만 없어진 것이 의심스러워 차남을 수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차남이 가족의 불만을 가지고 한순간에 범행한 후 도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6일 오후 4시경 다카치오호 강가에서 차남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주거지에서 2.5km 떨어진 공터 주차장에서 발견이 되었으나 그 차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남의 시신이 왜 이곳에서 발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24일 차남 마사다와 그 부인 미키코는 딸과 함께 회사에서 보내준 가족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회사 연수는 다른 회사 직원들까지도 함께 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2 사람은 큰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 마사히로는 10년 전 이혼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사망한 21세 청년 타쿠미가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그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마사히로는 전처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의처증이 심했던 마사히로는 항상 부인을 의심하면서 긴장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전초와의 이혼 후 현재의 부인 미키코를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나 싶었지만 그 의처증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미키코가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 마사히로는 부인에게 나 몰래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부인 미키코에게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그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부인이 아이 문제로 나갔다 들어오는 날이면 남편 마사히로의 의처증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와서 지금 누구하고 통화를 했었냐며 물었고 미키코는 친구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지금 전 남편과 통화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면서 또다시 부인의 외도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사히로는 부인을 숨 쉴 수 없도록 감시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감정이 더욱 깊어지게 된 계기에는 아이가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막내딸 유이가 태어나면서 더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사히로는 올해 7살이 된 막내딸이 본인 딸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기 시작하면서 더욱 싸움 횟수는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 마사히로는 부부싸움의 고충을 직장 동료 마츠오카에게 털어놓았었는데 그때마다 친구가 적절하게 처리해주어 두 사람의 부부싸움은 더 이상 심화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고가 발생한 하루 전 25일 평상시 같으면 마사히로가 정확히 6시면 출근을 해야 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자 이번에도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동료 마츠오카가 퇴근하는 길에 그 집에 들러 부부싸움을 말리러 갔었던 것입니다. 마츠오카는 소란스러운 집 안으로 들어갔고 부부가 심하게 싸우고 있는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마사히로는 심한 의처증이 있었는데 그는 사실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사히로는 아마도 직장 동료 마츠오카가 부부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가 부인 편을 들어주자 의처증이 극에 달하면서 부인을 먼저 살해 후 직장 동료를 의심해서 살해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뒤 집안에서 아들이 극도로 흥분해 있던 상황을 말리고자 했던 아버지와 큰아들을 차례대로 살해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어머니는 집 밖에서 비참하게 살해된 것으로 보아 이런 광경을 지켜보다가 본인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자 도망을 나왔는데 아들이 도끼를 들고 쫓아와 담벼락 아래에서 그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말리러 온 동료 마츠오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부부싸움을 말리러 온 동료 마츠오카는 머리 없는 시체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 오전 막내딸 유이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유이의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 인기척이 없어 그냥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유이의 학교는 한 학급에 4~5명밖에 없어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40여 명이 전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유이의 집에 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안 되고 하니 하도 이상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보고를 했고 교장 선생님은 바로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방문했던 그날 유이 집이 인기척이 없자 그냥 돌아갔었는데 용기를 내어 집 안에 들어가 확인이라도 해봤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구급차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마사히로는 6명을 살해후 행방이 불명이 되어 도주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강과 바다가 접하는 지점에서 머리가 파손된 채 발견된 점으로 보아 다리 위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사히로 봉고차가 인근 타카치오 다리 위 주차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주차한 후 다리 위로 걸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타카치오 다리의 높이는 115m의 높이로 상당히 높은 다리였는데 일반 사람은 무서워서 그 다리 위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마사히로 집 인근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종종 소란스럽게 싸우기는 했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사건이 발생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평소 주민들이 기억하는 마사히로의 모습은 그냥 말없는 청년, 순수한 청년으로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사히로가 그렇게 극도로 흥분했던 이유는 부인 미키코가 실제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 피운 상대가 죽은 직장 동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